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대구에서도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국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의 발언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은행들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도 대출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고 있어 서민들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포항의 대표 겨울 먹거리 과메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포항 경제의 희망이었던 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로 위기에 놓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어제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이상 떨어지면서 오늘 아침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내일 낮부터는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하늘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마치 초겨울이 된 것처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가 2도지만 체감 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안동은 영하 1도, 봉화는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10도 이상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대부분 지역이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고요.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또 산간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다가 낮부터 차츰 누그러지겠고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단 내일 밤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서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비의 양이 5mm 안팎으로 무척 적어서 활동하는 데 큰 불편은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올 들어 정부가 금융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 대출 문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수익성 악화를 우려한 은행들이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대출금리를 야금야금 올리고 있어 서민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은행에서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도록 한 지난해까지의 금융정책은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대구 경북 금융기관에서 가계대출은 2013년에 전년 대비 10.6% 증가한 데 이어 2014년 17.7%, 2015년 역시 17.7% 등으로 전국에서 증가폭이 가장 컸습니다. 그러나 올 들어 대출 심사를 까다롭게 하는 등 금융규제가 시작되자 대출 증가폭이 뚝 떨어졌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증가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7.4% 전년 말 대비해서 증가했고요. 이거는 전국 수준 7.5%와 대동소이한 수준입니다. 폭증하던 가계대출을 줄이는 데는 효과가 있었는데 문제는 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부담이 생기고 있는 점입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있는데도 시중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찔끔찔끔 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현재 일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3%를 넘는 등 두 달 만에 0.2에서 0.4%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규제로 대출이 줄다 보니 은행들이 금리를 올려 수익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몇몇 은행들은 또 그런 제약사항도 좀 생기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또 상대적으로 지금보다는 더 올려서 그게 이제 총량화 것을 하기 위한 금리 상태에 있거든요. 오락가락하는 금융정책이 금융 소비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동시에 가계 부담마저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윤수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국민들이 분노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텃밭인 대구에서도 대통령 퇴진 여론이 거세지는 가운데 시국대회 참가한 학생들의 발언이 네티즌 사이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신병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5일 대구에서 열린 박근혜 정권 퇴진 촉구 시국대회에 참가한 대구의 한 여고생의 발언 영상이 큰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평소 같았다면 저는 역사책을 읽으며 다가올 모의고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허나 저는 이 부당하고 처참한 현실을 보며 이건 정말 아니다라는 생각에 오늘 이 살아있는 역사책 속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엄중 처벌, 하야만이 해답이라면서 조목조목 설득력 있는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현재 박 대통령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언론은 박 대통령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7분 30초간 이어진 어린 고등학생의 똑부러지고 당당한 발언에 집회 참가자들은 연신 감탄사를 터뜨리며 환호성을 올렸습니다. 이 동영상은 네티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SNS에서 조회수가 수십만 명을 넘어서고 포털 사이트에서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폭발적인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지난달 31일 경북대학교에서 열린 시국대회에 참가한 대학생의 발언도 SNS에서 확산되며 공감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형식적 권한만이 남아있는 대통령이 무슨 국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 부단히 애를 쓴다는 것은 국가의 주권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 있는 헌법을 무시해도 한참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이렇게 각종 집회에 학생들이 적극 참여하는 것은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부정 입학과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지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더욱 커진 때문으로 보입니다. 학생들의 진솔한 발언이 SNS와 같은 뉴미디어의 도움으로 여느 정치인 못지않은 반향과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대구시의회가 올해 마지막인 제246회 정례회를 열고 있습니다. 첫날인 어제는 교육청 행정감사에서 1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 교육박물관과 영재교육의 형평성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시 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박물관은 97억 원의 건립 예산과 매년 15억 원 정도의 운영비가 들고 또한 10명 이상의 교육청 직원도 파견해야 합니다. 필요한 예산의 절반을 국비로 충당한다는 게 대구시 교육청의 계획이지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교를 받으면 다른 저희가 교육청에서 사업을 한다든지 할 때 교육부에서 특교 금액이 줄어들거나 저희가 우선순위에서 배제되는 그런 효과는 없습니까? 그 범주 내에 포함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다만 이제 그 예산이 단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은 약 2년 내지 3년에 걸쳐서 필요한 부분일 때 그렇게 배분해서 사업비를 그 교부하도록 협의를 함으로써 네네. 단년도에 예산이 잠식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북대학교와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운영 중인 영재교육원 선발 과정의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실제 영어 영재교육원 입학생의 63%가 해외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이고 과학과 수학 영재는 수성구의 특정 학교 출신으로 채워져 있어 사교육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특히 수학 과학에는 서구는 한 명도 없어요. 그럼 서구에 사는 우리 학생들은 전혀 잠재력이 없는 학생들입니까? 그 선발 기준이 선행이 충족된 애들을 지필시험을 하기 때문에 못 가는 거예요. 또한 다른 곳에서는 대부분 타결된 교육 공무원직 단체 협약 문제와 지역 간 교육 격차, 지진 대비 방안 등의 대구시 교육청의 대책을 따졌습니다. 한편 참여연대는 대구시의 감사 기능 부실과 대구시 의원 윤리 문제, 낙동강 수질 오염과 전범기업 재정 지원 문제 등 7대 시정 현안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다룰 것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요즘 대학 입시철을 맞아 입시 전략에도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늦어도 고등학교 2학년이 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에는 자신의 특성에 맞는 입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규설 기자입니다. 진학지도 전문가 전동구 교사는 요즘은 대학 가는 방법이 다양하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수시 모집에는 내신 위주의 학생부 교과 전형과 면접이 중요한 학생부 종합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이 있고 수능 점수가 당락을 좌우하는 정시 모집도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 선발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정시 비중도 30% 가까이 된다는 겁니다. 즉 본인이 내성적이고 학생부를 풍성하게 만드는 데 자신이 없다면 수시 광풍에 휩쓸리지 말고 정시에 집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대는 정시에서 수능 점수만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연고대도 내신 등급에 따른 점수차가 크지 않아 상위권은 수능에만 집중해도 원하는 학교에 입학이 가능합니다.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잘 나오는 학생들의 경우에는 정시 수능에 몰입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수능 점수가 나오지 않는 학생들의 경우에
그것을 억지로 올리기 위해서 수능을 선택하는 건 좋은 선택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또 나는 수능보다 내신에 자신이 있다면 내신에 집중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즉 내신, 학생부, 수능, 논술 등 이것저것 신경 쓰느라 힘을 빼지 말고 고1 때부터 꾸준히 한 우물을 파는 것이 승산이 높다는 겁니다. 고1 때 모의고사를 쳐봐서 내가 수능하고 잘 맞는지 또는 내가 들어간 고등학교에서 내신 성적은 어느 정도 나오는지 또 내 성향이 자기 주도성이 강한지 또 하는 본인의 어떤 특성을 잘 고려해서 적어도 고1이 끝날 때쯤에는 대입의 방향을 스스로 결정해 두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그거에 맞춰서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대학 입시에 이르는 길은 다양합니다. 본인의 장단점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미리 준비하면 대학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포항의 대표 겨울 먹거리죠. 과메기가 본격적으로 출하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과메기 생산 공정 전반의 위생 상태를 더욱 강화했다고 합니다. 보도에 장성훈 기자입니다. 과메기 덕장마다 배를 가른 꽁치들이 빼곡히 널려 있습니다. 작업장에선 꽁치를 일일이 손질해 세척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번 주 들어 기온이 떨어지면서 과메기가 본격 출하에 들어간 가운데 올해부터는 경북 포항의 구룡포 과메기가 명품 과메기임을 선언했습니다. 우선 비위생 논란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시설을 현대화하고 모든 공정의 위생을 최우선했습니다. 또 세균 증식을 막기 위해 건조되는 기존 나무 재질에서 스테인리스 스틸로 교체하고 냉동꽁치를 바닥이 아닌 틀에 넣어 해동하도록 했습니다. 직원들의 위생복 착용도 의무화하고 20도씨 이하에서만 건조하게 했습니다.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부분을 다 없앴습니다. 그리고 해동에서부터 할복까지 모든 걸 세척해서 건조까지 모든 걸 위생적으로. 올해 구룡포 과메기의 매출 목표는 지난해보다 300억 원 많은 900억 원입니다. 특히 올겨울은 매우 추울 것으로 예보돼 과메기 매출량도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올해 과메기의 생산 테마는 과메기 명품화 선언입니다. 올해 과메기는 명품화로 거듭나기 위해서 저희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과메기 소매가는 20마리 한 그룹에 18,000원, 꽁치값 인상 등으로 지난해에 비해 2,000원 올랐습니다. 포항 구룡포 과메기 축제는 오는 11일부터 사흘간 열리는데 다양한 과메기 요리 경연과 지역 전통 음식 체험 행사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성훈입니다. 대구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광주, 제주은행 등과 함께 상대적으로 높은 편으로 나왔습니다. 전국은행연합회가 공시한 자료에 따르면 대구은행의 분할 상환 방식 주택담보대출의 평균 금리는 지난 7월에 3.12%, 8월 3.09, 지난달 3.02%로 3%대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 각각 3.19%와 3.13%인 광주, 제주은행과 함께 금리가 높은 편입니다. 반면에 지난달 기준 농협은행은 2.82%, 기업은행 2.79%, 국민은행 2.9% 등으로 다른 은행들은 절반 이상이 2% 후반대입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금융 규제로 지방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대출금리를 비교적 더 올린다고 분석했는데 대구은행 측은 변동금리는 다른 은행들과 비교하면 높은 편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유교 책판을 비롯해서 13개의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이 있는데요. 이런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통합 보존하고 활용하기 위한 한국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한국국학진흥원에 들어섭니다. 조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기록유산 프로그램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과학과 교육 분야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세계기록유산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는 것에 반해 세계적인 관점에서 자료의 활용률은 매우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유네스코는 기록유산을 벽장속의 유물이 아니라 살아 숨쉬는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국제와 지역, 국가 등 3단계별로 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 최초의 지식센터가 될 한국세계기록유산 지식센터가 한국국학진흥원에 들어서게 됩니다. 유교 책판의 세계기록유산 등재 1주년을 맞아 유네스코 기록유산
국제자문기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지식센터 설립을 위한 MOU가 체결됐습니다. 안동은 전통과 현대문화가 조화를 이루는 기록유산의 최적지라는 판단 때문입니다. What I like here is a good combination between tradition, looking back to the old times, and using modern technologies and really working for the future. I think that's very close what we have to do. 한국국학진흥원은 전문가는 물론 일반인도 기록유산에 쉽게 접근해 연구와 교육 목적으로 활용하고 대중화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보유하고 있는 세계 기록유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13개의 세계 기록유산이 잘 보존되고 활용될 수 있게끔 지식센터 업무 협약과 함께 학술회의에서는 세계 기록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국제적인 공조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MBC 뉴스 조동진입니다. 포항경제의 희망이었던 영일만항이 물동량 감소로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태국과 베트남 항로를 개설해서 대구 경북 물량이라도 유치하고 물류 주선업체 홍보를 강화하는 방안이 대책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김철승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개항한 영일만항이 활성화는커녕 위축되고 있습니다. 개항 뒤 꾸준히 늘어나거나 유지됐던 물동량이 지난해 격감했고 올 들어 지난달까지 7만 3천 TU에 그치고 있습니다. 루블화의 폭락으로 상용 자동차의 러시아 수출이 지난해부터 끊긴 데 따른 것입니다. 영일만항의 가장 큰 약점은 화물선이 자주 다니지 않는다는 것. 주간 선박 항차 수는 7회로 부산항은 물론 광양항과 울산항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런 약점을 극복하고 항만을 활성화하기 위해 항만회사와 행정기관, 항만청, 무역회사 등 관련 기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당장 태국과 베트남 항로를 개설한 뒤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해 포항 지역 물동량만이라도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철강공단에서 태국과 베트남으로 가는 컨테이너는 8만 4천 TU, 이 가운데 영일만항 이용 물량은 2만 2천 TU뿐이고 나머지는 부산항으로 갑니다. 1, 2년 사이에 연간 약 2만 TU의 물동량을 확보할 뿐만 아니라 공컨테이너까지 포함하면 약 4, 5만 TU의 물동량 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홍보 활동도 화주와 선사뿐 아니라 실제로 항만 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물류 주선업체로 넓히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포항에 있는 화주들이 어떤 화주가 있고 수출하고 수입한 화주들을 체크해서 그 화주들을 대상으로 해서 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마켓을 해나가면 이와 함께 오는 2018년 인입철도 개설과 오는 2019년 국제여객부도 준공 등도 항만 활성화의 정신호로 보고 물동량과 카페리 유치에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지난 1960년 대구에서 학생과 시민들이 독재 정권에 맞섰던 2.28 민주운동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기 위한 국민 대토론회가 오늘 오후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립니다. 노동일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 상임위원장이 2.28 민주운동의 개요와 국가기념일 지정 청원 이유 등을 주제로 발제를 한 뒤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늘 토론회는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의원이 공동 주최하며 2.28 민주운동 국가기념일 추진 범시민위원회와 국가보훈처, 행정자치부 등 정부 관계자와 대구 경북 지역민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3호선 어린이회관역을 어린이 테마역으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3호선 어린이회관역을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캐릭터로 꾸미고 아이와 부모들에게 색다른 추억을 제공하기 위해 느린 우체통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공사는 가족 단위 관광객을 위한 테마역과 테마 열차를 추가 조성하는 등 관광 인프라를 늘려나갈 방침입니다. 임신, 출산, 육아 관련 제품을 전시 판매하는 대구 베이비 키즈페어가 내일부터 엑스코에서 열립니다. 올해로 19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300여 개 브랜드가 800개 부스 규모로 참여하며 임신, 출산존과 유아 교육존으로 나눠 관련 제품들이 전시 판매됩니다. 영아를 위한 보행기 경주대회, 임산부 골든벨, 미혼모 돕기 경매 등 다채로운 이벤트와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달구상공회의소 FTA 활용지원센터는 오늘부터 이달 22일까지 달성과 성서 그리고 대구 제3산업단지를 돌며 기업들을 대상으로 FTA 활용 교육을 실시합니다. FTA 원산지 결정 기준과 원산지 증명 절차,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 요령, 인증 수출자 제도와 FTA 사후 검증 대응 방안 등을 교육하며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서 진행합니다. 달구지방법원 이상우 판사는 지난 2011년 인터넷 세일클럽 등을 통해서 한 남성에게 접근해 유흥주점 여종업원인 것처럼 속여 빚을 갚아주면 함께 살겠다며 모두 33차례에 걸쳐 4,490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된 남성 김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자신을 여성으로 믿게 하려고 진짜 여성과 공모해서 피해자와 영상통화를 하도록 하면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하늘 표정은 더할 나위 없이 맑고 깨끗하겠지만 찬바람이 불면서 마치 초겨울이 된 것처럼 춥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영상 2도지만 체감온도는 영하권으로 떨어져 있고요. 안동은 영하 1도, 봉화 영하 4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기온이 10도 이상 뚝 떨어지면서 대구와 경북 많은 지역에 한파특보가 내려졌고요. 낮에도 10도 안팎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또 울릉도와 독도는 흐린 가운데 아침까지 눈 또는 비가 내리겠고요. 산간과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는 서리가 내리고 얼음이 어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중부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겠고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단계 예상됩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2도, 청도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은 11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상주의 기온은 영하 1도, 김천 영하 3도로 어제보다 10도 이상 떨어졌고요. 낮 기온은 10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영하 1도, 의성과 봉화는 영하 4도로 시작합니다. 낮 기온은 10도에서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울진의 낮 기온은 10도에 머물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1에서 5m를 이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내일 낮부터 누그러지겠고요. 모레부터는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